제발 와줘, 맨유. 김민재 영입 경쟁 위에 700억 오른쪽, 화살표 900억 이적료 상향 조정. 이건 월클 가격이네. 맨유에 이어 맨시티도 철기둥, 김민재, 27 나폴리, 영입 전에 6천만 유로, 약 870억 원을 장착한다. 11일 이하 한국 시각,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맨시티가 나폴리 센터백 김민재를 사기 위해 6천만 유로를 사용할 것이다. 맨시티는 올 여름 맨유와 경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김민재는 나폴리와 2025년까지 계약돼 있다. 맨시티가 올 여름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많은 이적료를 지불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 맨시티는 협상 테이블에서 맨유와 경쟁해야만 한다. 맨유 또한 김민재가 수비진을 강화시킬 잠재적 영입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맨체스터 집안 싸움이다. 맨유는 선발주자, 맨시티는 후발주자다. 맨유가 김민재를 최우선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더선 미국판에 따르면 맨유는 김민재와 공식 협상 중이다. 외신 보도량만 보면 김민재는 사실상 맨유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맨시티가 조용하게 김민재 영입 전에 발을 담궜다. 특히 맨유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4,500만 유로의 웃돈을 얹은 6천만 유로를 나폴리에 제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팀 사정은 180도 다르다. 센터백 수급이 급한 건 맨유다.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차기 시즌을 위해 뛸 수 있지만 부상이 잦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사실상 해리 맥과이어 방출이 예상된다. 김민재가 이적해도 충분히 주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맨시티는 세계 최고 센터백 2명을 보유한 팀이다. 영국 매체 풋볼 페이스풀은 이날 세계 최고 센터백 5명을 선정. 이 중 1위와 2위를 맨시티 선수로 꼽았다. 1위는 후뱅 디아스, 2위는 존 스톤스였다. 김민재는 3위에 뽑혔다. 디아스와 스톤스가 건재하다면 김민재의 주전 경쟁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맨체스터 집안 싸움에 예측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은 김민재의 연봉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200만 유로, 약 30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맨유는 600만 유로, 약 87억 원을 제시했다고. 맨시티가 맨유보다 더 높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안할 가능성은 높다. 김민재가 잭팟을 터뜨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 나폴리. 김민재와 헤어질 결심, 맨유 품에 안길까?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우승의 기쁨을 맛본 나폴리의 철기둥, 김민재, 26위 새로운 둥지가 EPL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11일 한국 시간 맨유의 에릭 테나흐 감독이 새 시즌 팀의 리빌딩을 위해 스트라이커와 중앙 수비수, 오른쪽 풀백을 영입할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김민재와 계약을 하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투토메르카토 웹도 맨유가 앞으로 30일 이내에 김민재의 영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맨유는 6천만 유로에 달하는 바이아웃, 최소 이적료, 조항을 맞출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많은 외신이 김민재의 이번 여름 행선지로 맨유를 손꼽으며 사실상 이적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김민재가 맨유 품에 안기면 레전드 박지성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맨유 유니폼을 입는 선수가 된다. 수비수로는 한국 선수 최초가 된다. 2017년 K리그 1 전북 현대에 입단한 김민재는 곧바로 주전 센터백 자리를 꿰차며 두각을 나타냈다. 뛰어난 피지컬과 대인 방어 능력을 갖춘 김민재는 스피드도 좋고 패스 능력까지 갖춘 수비수로 금세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민재는 2019년 1월 중국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하며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중국 무대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펼친 끝에 2021년 8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유럽 무대에 입성했다. 유럽에 진출한 김민재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마침내 지난해 7월 나폴리에서 러브콜을 받고 빅리그 무대로 뛰어들게 됐다. 김민재는 나폴리의 붙박이 중앙 수비수로 활약했고 2022에서 2023 시즌 세리에 A에서 33경기 2골 2도움을 뛰면서 팀의 조기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2에서 2023 시즌이 끝을 보이면서 김민재를 향한 빅클럽들의 영입 시도가 본격화했다. 나폴리도 김민재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7월 1, 5일까지 이탈리아가 아닌 외국 클럽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민재와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외신에 따르면 맨유는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을 맞출 각오가 끝났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나폴리는 페네르바체에 지불했던 1,950만 유로의 이적료보다 3배 넘는 돈을 벌게 된다. 김민재를 원하는 구단으로는 맨유뿐만 아니라 첼시, 리버풀, 토트넘, 이상 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도 언급되고 있다. 김민재가 나폴리를 떠나는 게 기정사실로 되자 이적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의 글도 올라왔다.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프란체스코 레피세는 투토메르카토 앱과 인터뷰에서 김민재가 왜 맨유로 이적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현재 나폴리가 맨유보다 다 가치가 있는 팀이라며 돈보다는 환경이나 전망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나폴리 우승견인 김민재. 축구 인생 3번 이미 더 커졌다. 대표팀 등번호 4번은 그대로 간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의 33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긴 김민재. 27가 우승 확정 당시 소감을 밝혔다. 11일 대한축구협회 유튜브 채널 인사이드캠은 앞서 나폴리 현지에서 김민재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김민재는 우선 대표팀에서 와주셔서 한국에 계신 팬들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새벽 시간 경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폴리에 오시거나 멀리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빅리그인 세리에 A에서 우승 소감을 묻는 말에는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웃었다. 그는 그날 경기 5일 우디네세전가 힘들었는데 끝나고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다 보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고 말했다. 등번호 3번을 달고 뛰는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3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덕분에 이번 우승이 더욱 뜻깊었다고 설명했다. 나폴리는 5일 33라운드 우디네세와의 원정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디에고 마라도나, 아르헨티나가 뛰었던 1989에서 1990 시즌 이후 33년 만에 리그 재패의 통산 3회 우승이었다. 김민재는 친형이 가족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3위 의미를 올려줘서 알았다며 앞으로 축구 인생에서 3이라는 의미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폴리에서 하는 것만큼 대표팀에도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재는 소속팀에서는 3번, 대표팀에서는 4번을 다는데 이 번호도 상징성이 있다. 갑자기 대표팀 등 번호를 바꿔버리는 건 이미 유니폼을 사주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고 말했다. 나폴리 팬들의 환대도 소개했다. 김민재는 식당에 가면 서비스를 많이 주거나 기존 가격 대신 더 낮은 다른 가격을 적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냥 돈을 내고 먹으면 속이 편한데 오히려 불편하기도 한 것 같다며 웃었다. 영상 속 나폴리 팬들은 나폴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 정말 괴물 같은 선수라며 김민재를 치켜세웠다. KFA의 이날 영상 공개는 김민재가 대표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인지 보여준다. 영상 초반에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한국어로 민재, 나폴리, 다녀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의 대표팀 은퇴 시사 발언 논란 이후 직접 나폴리로 날아가 김민재를 면담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는 김민재가 상당히 안정됐다. 다음 대표팀 소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오재원 위원 박찬호 위원 비판.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SPOTV에서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오재원 위원이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저격했다. 누구든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오재원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리안 특급으로 불리는 박찬호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되지만 한국 야구를 위한 쓴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오재원 SPOTV 야구 해설위원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다. 오재원 해설위원은 10일된 매거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코리안 특급을 너무 싫어한다. 이제 일반인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다. 고 말을 시작했다. 오 위원은 박찬호에 대해 우리나라를 정말 빛냈고 코리안 특급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창시자 라고 전제한 뒤 그 전에 전 국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랬던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고 지적했다.